네, 오늘은 해석하기의 섹션 2.4의 두 번째 내용으로서 주어진 집합의 리밋 포인트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그 예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밋 포인트는 우리가 앞으로 3장, 4장에서도 중요하게 나올 예정이니까요. 잘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집합의 리밋 포인트 그러면 항상 이 집합을 떠올리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집합 2를 이렇게 정의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n분의 1 이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에요. 집합, 시퀀스가 아니에요. 이 집합 2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들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해서 이런 점들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0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 점들의 집합이 이 집합 2인데요.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집합의 리밋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 0이라는 숫자가 이 집합 2의 리밋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밋 그러면 우리가 시퀀스가 얼른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시퀀스처럼 이렇게 다가간다, 마치 수렴한다. 그 점이 바로 그 집합의 리밋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어떤 집합의 리밋 포인트를 정의하고 주어진 집합의 리밋 포인트를 찾는 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리밋 포인트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시퀀스가 아니라 어떤 집합 2의 리밋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실수 P가 집합 2의 리밋 포인트다 정의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이 P의 임의의 엡실론 네이버우드가 엡실론 네이버우드라 함은 이 P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이렇게 오픈 인터벌을 그린 거죠. 그래서 P 빼기 엡실론부터 P 더하기 엡실론까지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P의 임의의 엡실론 네이버우드가 2에 있는 점 Q를 하나라도 포함을 하는데 그 Q는 P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보겠습니다. 중심에 이제 P가 있고요. P 빼기 엡실론, P 더하기 엡실론이 있는데 이 네이버후드 안에 P가 아닌 2의 원소 하나라도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이제 Q라고 지금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센터가 아니고 이 안에 2의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리밋 포인트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에요. 그래서 이 엡실론 네이버우드를 굉장히 크게 하거나 아니면 아주 작게 하더라도 그 네이버우드 안에 P가 아닌 점이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P가 리밋 포인트라는 것은 이 P 근방에 바로 옆에 이 집합 2의 원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의를 우리가 퀀티파이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n 엡실론 P에서 P를 이건 이제 집합의 빼기 기호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P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서 P가 아닌 원소들의 집합인데요. 이것과 2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라는 건데요. 일단 P가 2의 원소여야 돼요. 여기와 조금 다르죠. 여기는 이제 그냥 임의의 실수였는데요. 여기는 2의 원소 이 P가 집합 2의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고립된 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마 직관적으로 혼자 있는 점 같아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에 있는 원소 P가 2의 리밋 포인트가 아니면 우리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직관적으로는 이걸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뜻이 되는데요. P의 적당한 엡실론 네이버우드를 그렸는데 이 엡실론 네이버우드 안에 P 말고는 2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어떤 엡실론이 존재한다. 그 뜻이죠. 왜냐하면 for all을 부정하면 there exists 엡실론이 되고요. P의 엡실론 네이버우드와 2의 교집합을 해보면 이 P 근방에는 2의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교집합해보면 P 혼자 남는 겁니다. 그래서 리밋 포인트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만 먼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리밋 포인트는 지금 정의가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어떤 집합의 리밋 포인트는 그 집합 2의 원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는 여기 정의에서 보다시피 무조건 2의 원소여야 돼요.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는 2에 반드시 속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몇 개의 예제를 공부할 텐데요. 가장 간단한 예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2가 A부터 B까지 이루어지는 오픈 인터벌입니다. 이 안에 실수는 당연히 다 포함되고요. 끝점 A와 B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P의 위치에 따라서 몇 개의 경우로 나눠야 되는데요. 일단은 P가 A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P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P와 A는 여기에 어떤 간격이 있습니다. 자, 이 P는 일단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이유는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는 일단 이 집합 2의 원소여야 되는데 P가 이 왼쪽에 있으니까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는 되지 않죠. 그러면 이제 리밋 포인트냐 아니냐 그 경우만 남았는데요. 리밋 포인트가 되려면 이 P에서 어떤 네이버후드를 그리더라도 이 2의 원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이 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엡실론을 이 오른쪽이 만나지 않도록 잡아주면 이 엡실론 네이버후드 안에 이 2의 원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엡실론을 A 빼기 B 해서 둘로 나눠져서 N 엡실론 P를 생각해 보면 이것과 2의 교집합은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P는 리밋 포인트가 되지 않죠. 그래서 P는 리밋 포인트도 아니고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2에 있는 원소를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조금 트리비얼해 보이는데요. P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네이버후드를 그리더라도 지금 실수가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2의 원소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에 포함되는 원소는 모두 다 리밋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리 어렵지 않죠. 이번에 세 번째 경우는 P가 이제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 경우가 중요한데 이쪽 그림 보겠습니다. 지금 P가 A가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P가 2의 원소가 아니니까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는 안 돼요. 가능성은 리밋 포인트냐 아니냐밖에 안 담는데요. 이때 P를 중심으로 어떤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그리더라도 그 안에 P가 아닌 2의 원소가 존재하느냐 이제 그걸 체크해야 되는데요. 존재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오른쪽에 적당히 작은 값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먼저 잡습니다. 이 오른쪽 값은 P 더하기 엡실론이잖아요. 이게 이제 끝점이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값을 찾으려면 아마 P 더하기 2분의 엡실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엡실론이 굉장히 커서 이 B보다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점을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 값을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할게요. 그래서 A 더하기 2분의 엡실론과 2분의 A 더하기 B 중에서 작은 값은 무조건 이 집합 2의 원소가 됩니다. 물론 이 값은 P가 되지 않죠. 그래서 P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들어가는데 P가 아니면서 2의 원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집합이 아니니까 P는 A, 이 점은 리밋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경우에서 이 왼쪽은 전부 다 리밋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이 점은 리밋 포인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 안에 있는 점은 모두 다 리밋 포인트이고 이 P가 A를 똑같이 해보면 B인 경우에도 똑같이 리밋 포인트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리밋 포인트 아니고 여기는 전부 다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전히 안 되겠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집합의 리밋 포인트는 A부터 B까지인데요. 아까하고는 달리 끝점을 다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의 모든 원소가 다 리밋 포인트니까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직관적으로 리밋 포인트는 그 리밋 포인트 근방에 2의 원소가 많이 모여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도 그렇죠. 이 A라는 점은 2의 원소는 아닙니다만 A 바로 옆에 2의 원소들이 많이 붙어 있고 B 역시 왼쪽에 2의 원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밋 포인트들의 이제 집합을 해보니까 끝점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봤던 집합이죠. 집합 2를 n분의 1, 이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 집합 2에 있는 원소 n분의 1이 리밋 포인트인가 아니면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n분의 1 근방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n분의 1은 여기 있고요. n 더하기 1분의 1이 이 왼쪽에 있을 것 같고 n 빼기 1분의 1이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보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조금 더 가까운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점이 리밋 포인트인가 아니면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점을 중심으로 적당한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그렸을 때 이 안에 이 점 말고 다른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빽빽하게 있어 보일 것 같기는 하지만 이걸 이제 확대해 보면 이렇게 여유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 점을 만나지 않도록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 네이버후드 안에는 자기 자신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리밋 포인트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엡실론을 이렇게 잡을 수 있죠. n분의 1에서 왼쪽 점 n 더하기 1분의 1을 뺀 다음에 조금 여유 있게 절반 이렇게 해주면 이 값은 항상 양수죠. 그래서 엡실론을 방금 밑에서 잡은 값으로 잡아보면 n 엡실론 p, 지금 p는 n분의 1이죠. 이것과 2의 교집합을 해보면 n분의 1, 즉
P 이 점이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P는 리밋 포인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P는 E의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의 모든 점들은 다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이번에는 E의 원소가 아닌 점을 생각해 볼 건데요. 이런 점들이 리밋 포인트가 될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작은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그리면 이 E의 원소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 의심되는 점이 바로 원점, 즉 0이죠. 0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0에서 이미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그려보면 이 n분의 1은 점점 이렇게 0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n이 충분히 커지면 이 엡실론보다 더 작아질 겁니다. 즉 0을 중심으로 하는 엡실론 네이버후드 안에 들어오는 n분의 1이 무조건 존재해요. 우리 이런 얘기 앞에서 여러 번 했었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바로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요. n이 엡실론 분의 1보다 큰 자연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는 뜻이죠. 즉 n분의 1은 즉 중심이 0이고 엡실론 네이버후드인 이 엡실론 네이버후드에도 들어가고 n분의 1은 2에도 들어가니까 이 집합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물론 n분의 1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그리더라도 이 안에 2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 0은 리밋 포인트가 되고 사실은 리밋 포인트는 이 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얘기했던 이 0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2의 리밋 포인트다.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2를 유리수의 집합이라고 생각할게요. 사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 수직선 상에 유리수를 빽빽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유리수인지 실수인지 사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은 유리수와 무리수들이 서로 이렇게 뒤엉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아니라 리밋 포인트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실수 P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P를 이렇게 하나 선택을 했을 때 P 더하기 엡실론과 P 빼기 엡실론 이 네이버후드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 P가 아닌 유리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걸 생각하면 되는데 있죠. 이 오른쪽 구간에서만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density of rationals입니다. 유리수가 실수해서 조밀하다는 것이죠. 뭐냐면 어떤 유리수 R이 존재하는데 P와 P 더하기 엡실론 사이에 이 R이 위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리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엡실론 네이버후드에서 P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R이라는 것은 n 엡실론 P의 원소인데 2의 원소가 되는 것이고 R은 P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P의 엡실론 네이버후드 안에 유리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P는 리밋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의 실수를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실수가 이 Q의 리밋 포인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density of irrationals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든 실수는 역시 무리수의 리밋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이번에는 앞서 공부했던 이 리밋 포인트의 중요한 성질 두 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로 CORM 2.4.7인데요. 내용 설명해 보겠습니다. 집합 2가 있어요. 그리고 P가 2의 리밋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밋 포인트 P는 다음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P의 모든 네이버후드가 있는데요. 리밋 포인트니까 어떤 네이버후드를 그리더라도 이 안에 P가 아닌 2의 원소가 최소한 하나는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리밋 포인트의 정의이죠. 그런데 A번 결과는 실제로는 2의 원소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많이 있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P가 2의 리밋 포인트일 때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 시퀀스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Pn은 2의 원소이고요. 두 번째는 Pn은 P가 항상 되지 않고요. 세 번째는 Pn이 P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가 2의 리밋 포인트면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 시퀀스 Pn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리밋 포인트를 공부할 때 계속 쓰이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정도 코멘트 할 게 있는데요. 이 리밋 포인트 P 근방에 2의 원소가 많이 모여 있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기 때문에 이 리밋 포인트를 우리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B번은 우리가 다음에 4장을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예정인데요. CORM 4.1.3을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Sequential Criterion for Limit이라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이 내용을 공부할 때 CORM 2.4.7의 이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내용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CORM 2.4.7을 증명하기 전에 이 2.4.7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 코롤러리를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finite set이라는 것은 원소 개수가 유한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finite set은
리밋 포인트를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A번으로부터 나오는데요. finite set이면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리밋 포인트의 성질이 만약 리밋 포인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리밋 포인트라고 하면 이것의 모든 네이버후드 안에는 무한히 많은 점들의 원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집합은 원소가 유한계밖에 없기 때문에 이 A번을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P라는 것은 리밋 포인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finite set은 리밋 포인트를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Theorem 2.4.7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A번인데요. A번은 P가 리밋 포인트라고 하면 P의 어떤 네이버후드를 그리더라도 이 안에 2의 원소가 무한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결론을 부정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부정하면 여기 이제 for all neighborhood니까요. 어떤 네이버후드가 존재하는데 원래는 이 네이버후드 안에 2의 원소가 무한히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부정하니까 2의 원소가 유한계만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이 안에 2의 원소가 유한계 있는 네이버후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델타가 있는데 n 델타 p라는 것이 p가 아닌 점 qi들이 즉 이제 Q1부터 QM은 2의 원소이죠. 이 점들이 유한계 있는 델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P 더하기 델타가 될 것이고 여기가 이제 P 빼기 델타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 마이너스 델타부터 P 더하기 델타 이 사이에 P가 아닌 점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유한계니까 번호를 붙여서 Q1부터 QM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P로부터 모든 점까지의 거리를 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 빼기 Q1의 절대값, 그 다음에 P 빼기 Q2의 절대값 해서 P 빼기 QM의 절대값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0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QI는 P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들은 모두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니멈을 취해주면 이거 역시 양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유 있게 또 절반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엡실론이라고 둘 거예요. 이렇게 두는 이유는 그러면 P를 중심으로 이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P에서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그런데 엡실론은 모든 QI까지의 거리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의 또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이런 Q1부터 QM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2의 어떤 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즉 N 엡실론 P와 2의 교집합을 이렇게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P가 혹시 2의 원소이면 이건 이제 P가 되는 것이고 이마저도 2의 원소가 아니면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를 아예 빼버리면 무조건 P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서 P가 아니면서 2의 원소가 되는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리밋 포인트이려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이게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는데 공집합이 되는 엡실론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정한 P는 리밋 포인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컨클루전을 부정한 데서 모순이 생겼어요. 그래서 리밋 포인트의 이 근방에는 2의 원소가 무한히 많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증명할 내용은 이 두 번째인데요. 이 두 번째 내용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리밋 포인트 P가 있는데요. 어떤 시퀀스가 있느냐면 Pn이 2에 있으니까 2의 원소만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서 P로 이렇게 수렴하는 시퀀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들이 항상 P는 아니에요. 이러한 시퀀스의 존재성을 증명하는데 역시 리밋 포인트의 성질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P가 리밋 포인트면 어떤 네이버후드를 그리더라도 이 안에 2의 원소가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A번에 의해서 무한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네이버후드를 뭘로 잡느냐면 n분의 1로 잡아볼게요. n은 물론 임의의 자연수입니다. p가 2의 리밋 포인트니까 n분의 1 네이버후드에서 p가 아닌 점 중에서 2인 원소가 반드시 있다. 이게 이제 리밋 포인트의 정의잖아요. 이 거리가 n분의 1이라고 하면 이 안에 이제 원소가 최소한 하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2의 원소가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가 n분의 1이면 이 원소를 우리가 pn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원소를 우리가 P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PN의 성질을 한번 써볼게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PN은 이게 교집합이니까 2에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PN은 2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PN은 P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PN은 P가 아니고요. PN은 이 네이버후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PN과 P의 거리가 n분의 1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PN이 2에 들어가고 PN이 P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PN이 P에 수렴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은 이 부등식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스퀴즈 정리를 활용하면 돼요. 이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하니까 PN이 P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PN이 P로 수렴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시퀀스 PN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는 일단 실수인데요. 우리가 앞서 했던 이그젬플 세 번째에 의해서 모든 실수가 유리수의 리밋 포인트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루트 2가 Q의 리밋 포인트이다. 이 사실을 이용하면 방금 증명한 시오렘 2.4.7의 두 번째에 의해서 루트 2로 수렴하면서 그런데 루트 2는 아니지만 유리수 점들만으로 이루어진 시퀀스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트 2라는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P1, P2 이렇게 해서 유리수 점들만 따라가면서 루트 2로 수렴하는 이런 시퀀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루트 2는 유리수뿐만이 아니라 무리수의 리밋 포인트도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루트 2로 다가가는데 루트 2가 아니면서 무리수 점들만 따라가는 시퀀스 역시 존재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리밋 포인트면 그 근방에 그 집합의 원소들이 무한히 많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집합의 원소들을 마치 징검다리 삼아서 그 원소에 한없이 다가갈 수 있는 시퀀스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리밋 포인트 정의, 예제 그리고 성질까지 공부했는데요. 오늘 강의를 잘 복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